우리가 이렇게 공부를 하고 뭐 투자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방송을 듣고 하는 게 물론 비트코인을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이제 그 매매 차익을 얻기 위한 것도 있겠지만 경제라던가 이런 다양한 지식들 앞으로 우리가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이런 부분들을 미리 알고 있는 거예요. 미리 공부하고 미리 준비하고. 대만 암호화폐 트레이더 거래소 사용하며 받은 세금 영수증 복권으로 4억 2천만 원이 당첨됐다. 우리나라 대만의 업비트가 누구냐 하면은 마이코인 거래소라고 대만의 업비트입니다. 1등 거래소. 얘네들이 이제 거래를 하면은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이제 트레이딩을 하죠. 샀다 팔았다 하면 영수증을 줍니다. 세금 영수증을 주는데 이 영수증 그 복권에 당첨돼가지고 4억 2천만 원을 수령한 거예요. 자, 이거 뭔 소린지 모르겠죠? 자, 대만 가보신 분들은 좀 아시겠지만은 대만 같은 경우에 현금 결제 선호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대만은. 이게 좀 일본이랑 비슷한 것도 있어. 일본이랑. 일본 같은 경우에 전범 국가이기도 하고 막 지진이 막 매번 일어나고 이게 힘들기도 하고 은행을 좀 못 믿는 것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국가적 특성상 일본 같은 경우 현금 결제가 높습니다. 카드 결제가 자리를 못 잡았죠. 근데 이제 그런 일본도 캐시리스 현금을 안 쓰는 이런 생태계에 접어들고 있는데 대만도 현금 결제 선호도가 굉장히 높아요. 대만도 어떻게 보면 중국에서 떨어져 나온 국가죠. 우리 예전에 대만이랑 중국이랑 해가지고 이제 걔네들이 당이 이제 전쟁에 패배하면서 대만의 그 자리를 잡고 정착하면서 이렇게 우리 중국과 대만 뭐라 그럴까 우리 예전 얘기를 한번 했었죠, 우리 방송에서. 그래서 대만도 좀 일본이랑 국가적 특성이 좀 비슷합니다. 그래서 현금 결제 선호도가 높기 때문에 정부 입장에서는 막 스트레스가 받는 거야. 야, 이거 얘네들이 현금으로 받으니까 자영업자들이 얼마를 벌고 얼마를 삥땅 치는지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1년에 누락되는 세금만 하더라도 엄청 날 거야, 아마도. 그러니까 정부에서 이제 머리를 썼어. 야, 이거 안 되겠다. 현금 안 쓰게끔 일부러 이렇게 막 탄압하고 할 필요 없이 막 중국처럼 막 너네 뭐 쓰지 마. 계좌 막아버리고 동결시켜버리고 그렇게 할 필요 없고 현금 결제를 안 쓰고 카드 결제나 아니면 뭐 전자상거래 결제를 쓰는 사람들한테 영수증을 주자. 영수증을 주자. 대신 그 영수증의 바코드 넘버를 통해서 복권을 시키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내가 그 슈퍼에 가가지고 라면을 샀어. 10,000원치. 그럼 그 10,000원치 산 영수증에다가 바코드 번호가 있어. 그래서 2달에 한 번씩 복권을 딱 때리는 거야. 그러면 현금 안 쓰겠죠. 왜? 야, 뭐 옆집 뭐 순이가 현금 결제 안 하고 뭐 이렇게 영수증 해가지고 거의 복권 당첨됐다더라. 당첨금이 4억이래. 탈세도 당연히 줄어들겠죠. 이게 영수증 복권 제도입니다. 아주 신박하죠. 대만에서는 우리가 카드 결제나 뭐 이렇게 결제를 하면은 영수증을 줘요. 근데 그 영수증에 복권이 이렇게 있어. 어떻게 생겼냐면은 자, 요렇게 생겼어. 그래서 이거 코드 갖고 때려 맞추는 거야. 우리 복권 추첨하는 것처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열심히 막 국민들이 복권 받으려고 당첨되려고 현금 안 써. 그러니까 세금을 누락되는 비용들, 뭐 탈세 비용보다 복권 비용이 더 저렴하게 먹혀. 대만 정부 입장에서는. 거래도 다 투명해지고. 세수 창출에 어떻게 돼요? 도움이 되죠. 이게 영수증 복권 제도입니다. 신박하죠. 한국도 했을까 안 했을까? 한국도 했었죠. 2000년도에 살짝 잠깐 했었는데 그때는 이제 매월 한 번씩 전월 대비 딱 기준 해가지고 사용한 영수증들 싹 다 뽑아서 추첨을 했어요. 잠깐 했습니다. 2000년도에 뭔 대란이 있었냐면은 신용카드 대란. 그리고 현금 영수증 제도. 핫도그님 맞아요. 잠깐 기억하시나 보다. 요거 알리려고 잠깐 했었어요. 한 달에 한 번씩.
그리고 2003년도에 직불카드 포함한 거, 그리고 2005년도에 현금 영수증까지 확대해서 복권제를 실시했는데 3원화된. 2005년 2005년도에 1년 동안 복권 그 나간 금액이 480억 정도. 2005년도 한 해만. 어마무시하죠. 비트 조아님, 저 맨날 확인, 맨날 꽝. 코미니 씨는 그때 어렸을 때이기 때문에 잘 몰랐죠. 2005년도 당시에 480억 지급됐다고 합니다. 이게 영수증 복권. 그 제도를 지금 대만은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2000년도에 했던 그 영수증 제도를. 자, 그럼 다시 가볼게요. 대만의 업비트, 마이코인, 거의 거래소에서 단타 쳐, 선물 거래해. 그럼 샀다 팔았다, 우리 영수증이 나오니까. 거기서 샀다 팔았다 트레이딩 하시는 분이 영수증을 나와가지고 그거를 복권 그 당첨을 했는데, 복권을 이제 추첨을 했는데, 당첨이 됐다는 겁니다. 4억 2천만 원 상당의. 이해되셨나요, 이제? 그리고 마이코인 거래소가 굉장히 규모가 크더라고요. 올해 초에 어떤 기사가 나왔냐면은 지금 나스닥 상장 고려 중이라고. 그리고 뭐 스타트업 전용 주식시장 뭐 TIB IPO를 계획하고 있다고 합니다. 대만. 이런 식으로 굉장히 큰 거래소에서 이렇게 복권, 영수증 복권이 도입이 됐었다. 우리 한국에서도 도입이 됐었던 적이 있다. 자, 그러면 우리 한번 응용을 한번 해볼게요. 2000년도에 복권 막 맨날 해보신 분들, 이제는 할 수 없을까? 이제는 영수증 복권 볼 수 없을까? 우리 한국에서? 볼 수 있습니다. 충분히 볼 수 있어요. 언제일까, 그때가? 언제일까? 넘어가는 그 시점. 자,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은행, 계좌이체, 무통, 송금, 카드, 기존의 페이먼트 시장에서 이제 앞으로 우리 어디로 간다? 센트럴뱅크 디지털 커런시, 나라 정부가 발행하는 코인 CBDC 생태계로 넘어간다. 자, 우리 여기가 중국이야. 야, 너네 기존의 위안화 실물 계좌 다 없애고 이제 디지털 위안화 써. 너 안 써? 공안들이 데리러 와. 삼천교육대 들어가. 두드려 맞아. 여기 한국이죠. 자발적으로 어떻게 해요? 혜택을 줘서 CBDC 사용할끔 해야지. 그러면 기존에 우리가 갖고 있었던 은행 계좌에서 한국 정부가 운영하는 CBDC 생태계로 계좌를 전환시키려면, 자금을 이동시키려면 무언가 혜택이 필요해. 그 혜택 중에 하나, 대상 중에 하나가 뭐다? 영수증 복권 제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어떻게 보면 이 영수증 복권 제도가 캐시리스 사회로 발돋움하기 위한 방법 중에 한 가지가 될 겁니다. 자, CBDC가 생태계가 도입을 해. 근데 CBDC 쓰는 사람이 없어. 카드 결제랑 뭐랑 똑같은 것 같아. 굳이 CBDC를 쓸 필요가 없어. 기존의 생태계랑 기존에 그냥 은행 앱을 통해서 계좌이체하고 무통 때리고 카드 결제하고 이게 더 편해. 근데 정부 입장에서는 CBDC로 생태계를 전환시켜야 돼. 그래야 어떻게 돼요? 나중에 퍼블릭 체인을 연동해서 전 세계 암호화폐 시장이든 블록체인 시장이나 연결을 하고 우리의 경제 성장률이 올라갈 수 있어. 금융시장의 역할이 더 위에 올라갈 수 있어. 근데 우리는 그냥 고리타분하게 계속 현금 결제하고 계좌이체하고, 남들은 다 CBDC 쓰는데, 그럼 정부 입장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CBDC 쓰는 사람 혜택을 줘야겠죠. 그럼 어떻게 된다? CBDC를 뭐 송금하거나 아니면 그 트랜잭션에 해당 코드를 뭐 일괄 뭐 부여해가지고 그 코드대로 한 달에 한 번씩 복권을 때리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럼 복권에 당첨되기 위해서 뭐 당첨금이 5억이라 쳐. 5억 당첨되려고 CBDC 쓰는 거야. 그럼 기존에 현금 쓰는 사람 있을까? 계좌이체 쓰는 사람 있을까?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CBDC 생태계로 넘어가면은 영수증 복권 이거 쓸 수 있다는 겁니다. 제도가 다시 부활할 수 있다는, 물론 장기간은 아니어도 간헐적으로 또 조금만 하겠지, 단기간. 그래도 우리가 영수증 복권 제도를 볼 수 있다. 아니면 뭐 추가 적립이라던가 이런 식으로 정부에서 쓸 수 있는 카드가 다양합니다.
나중에 영수증 복권 제도가 막 부활한다, 뭐 한다, 정치권에서 나온다, 이런 얘기 나오면, 야, 이거 코인 이슈가 2년 전, 3년 전에 얘기했던 건데, 우리는 미리 알고 있네? 그렇게 그냥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이제 방송에서 배웠고, 강의에서 다 들었던 내용들이 신기하죠? 우리 2021년도부터 코인 이슈 방송 보신 분들은 1년 뒤, 6개월 뒤, 단 3일 뒤, 5일 뒤, 우리가 했던 얘기들 배웠던 것들이 다 기사화로 돼. 이렇게 본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이런 내용들을 미리 알고 있으면 뭐가 좋을까? 남들보다. 미리 대비를 할 수 있겠죠. 대비할 수 있겠죠. 대비해서 적용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공부를 하고 뭐 투자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방송을 듣고 하는 게, 물론 비트코인을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이제 그 매매 차익을 얻기 위한 것도 있겠지만, 경제라던가 이런 다양한 지식들, 앞으로 우리가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이런 부분들을 미리 알고 있는 거예요. 미리 공부하고, 미리 준비하고. 이해되셨나요? 뭐든지 원리를 알고 미리 준비하면은 남들보다 어떻게 된다? 더 빨리 우위선상에 올라갈 수 있다. 이해되셨죠? 자, 오늘 정리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투자는 매수와 매도 두 가지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매수, 매도보다 보유를 얼마나 잘하느냐에 따라 투자의 최종 결과 차이가 클 것. 비트코인, 코인 이슈 딱 끝.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Hey, I got a confession. Been losing all momentum. Just because it's easy, well, that don't make it better.